투두 사이트에서 출석 체크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다들 출석 체크 해주세요. 그리고 슬랙에 저희 꼬챙이 하우스를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꼬챙이 하우스 한 번, 라이팅 토크 한 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꼬챙이 하우스 질문을 하는 구글 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꼬챙이 하우스에서 궁금하신 점을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이런 거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꼬챙이 하우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현직 개발자들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까가 이제 메인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글 폼 들어가서 뭐 듣고 싶은 경험담의 주제 것 같아요. 오늘 5시에 포니코 2차 멘토링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라이팅 토크를 시작을 바로 할 것 같은데요. 할 건데요. 오늘 라이팅은 두 개가 있어요. 호동님의 웹 어셈블리 관련한 라이팅 토크와 재웅님의 코인 관련한 건 아니지만 덕심 폭발 심리학 주저리 하면서 연애를 주제로 다룬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동님 주제 먼저 듣고 재웅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꺼주시고요. 제가 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발표자 외 분들은 이제 위에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재웅님께서 올려주신 이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라이팅 토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팅 토크는 호동님의 웹 어셈블리와 gRPC 통신 엔보이, 웹에서 gRPC 엔보이 환경으로 통신하는 방법을 서술을 한다고 하시네요. 혹시 호동님 지금 발표 준비 되셨을까요? 호동님, 호동님 계십니까? 네,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소음이 나거나 하면은 제가 그 권한이 있어가지고 바로 음소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브 마이크 풀어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슈저스크 했으면 이번 주 개인 목표 시작되기 때문에 개인 목표 등록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호동님 발표 시작해주세요. 어, 원래는 웹업 슬립에서 gRPC랑 엠보이로 통신하는 법을 하려고 하다가 왠지 원래 마지막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하려고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어,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어,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TCP와 UDP를 기반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명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소켓을 통해서 뭔가 네트워크 통신을 직접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소켓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크게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전형적인 윈속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소켓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소켓을 받아서 사용자의 용량을 처리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운영체제 레벨에서 어떤 접속이 됐다, 뭐 데이터가 왔다 하는 거를 이제 어떤 신호, 특정 신호로 받아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이 기술을 이제 보통 IO 멀티플렉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O 멀티플렉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이벤트로 통지를 해서 이제 전체의 그 소켓 디스크립터를 항상 항상 매번 포르스를 두면 체크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뭔가 사용자가 대규모로 접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현상을,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들어보시 모르겠지만 IO 컴플리션 포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줄여서 IOCP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리눅스에서는 이제 이벤트 폴링의 주말에 이폴이라고 해가지고 그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발전을 했고, 이제 IOCP가 좀 더 빠르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서 이제 대부분 어떤 대규모 사용자의 대규모의 그런 데이터를 받는 그런, 이제 대규모 사용자가 있어도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엔진엑스 같은 거 이제 지서로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폴로 구현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프레임워크도 대부분 이런 기술을 차용을 해서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없이 사용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게 이런 기술 기반인데, 이 기술에 대한 이제 뭔가 한번 새로운 변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윈도우 8부터 윈8부터 이제 적용이 된 윈도우 레지스터 IO라는 RIO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 이거 들어보시겠지만 유링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포를 좀 더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에서는 이런 게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막 페이스북에서도 이거 써서 뭐 되게 빨리 구해졌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봤었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자료들이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되게 로우 레벨 API고, 이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성능에서 제일 기존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이제 복사가 되게 빈번하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IO 유링이랑 이제 그랑 이제 뭐 윈도우 레지스터드 IO랑 이제 RIO랑 사실 그런 목적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좀 윈도우에 친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윈도우 레지스터드 IO, RIO라고 생각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문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정보가 잘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네,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뭐 이런 슬라이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좋은 자료가, 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레지스트 버퍼가 이제 핵심인데,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버퍼의 복사를 이제 최소화하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최대한 한 번에 많이 전송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노력은 항상 꾸준히 매번 있어왔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의 프로토버프의 뭐 제로 카피 스트림 뭐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제 복사가 얼마나 이제 그 소켓에서 데이터 주고받은 과정에서 되게 불필요하게 일어난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커널 모드에서는 소켓 버퍼랑 이제 NIC 버퍼 간의 복사도 있고 이제 뭐 전송할 데이터를 직렬화하면서 이제 복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걸 또 이제 받으면서도 복사가 일어날 수 있고 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밀거나 당길 때도 복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결국에 이런 복사가 성능에 가장 큰 이제 문제라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버퍼 운영을 대신 해준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IU잉이라는 이름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버퍼가 이제 이 링처럼 계속 쭉쭉쭉 이어져가지고 끝이 없는 버퍼처럼 이렇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름 지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대부분 CPU 성능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있다라고 많이 되는데 사실 코드가 도입이 쉽지가 않죠. 네, 아무래도 저기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학습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C샵으로 이제 이렇게 연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C샵으로 연동을 할 때는 어 시작 같은 경우는 이제 윈32를 쓰려면 이제 DLL 임포트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해당 함수를 이제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볼까요? 그걸 한 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RIO 레지스트 버퍼 이제 create completion queue, request queue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퀘스트랑 받을 수 있는 샌드 큐까지 네 가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준하게 리퀘스트 컴플리션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RIO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런 류의 데이터가 미리 선언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 예, 이제 소켓에서부터 선언이 좀 달라지는데 소켓 선언할 때 이제 레지스트 IO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플래그를 넘겨주면 돼요. 일단은 WSA가 들어간 거는 이제 보통 윈속 소켓을 사용을 할 때 앞에 함수에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RIO create completion queue, 뭐 create request queue 해서 그 큐를 만든 다음에 이제 보통 그런 이벤트의 통지를 관리하는 그 소켓 버퍼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냥 간단한 소개여서 그냥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면은 이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해서 한번 돌려봐도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뭐 괜찮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C++에서도 한번 해보고 이제 C샵에서 이렇게 윈산수입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넷의 대부분의 고성능 이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RIO로 많이 대체가 돼서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직접 성능 체크를 해본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RIO랑 IO 유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빠른 네트워크 IO 멀티플렉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거의 가장 큰 주안점은 이제 데이터 복사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이터 복사를 조금 줄여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빠른 성능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윈도우 새로운 네트워크 API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로스타크 하거든요. 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좀 제 로스타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확실히 호동님은 뭔가 항상 새로운 주제를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맞아요. 돌려본 게 너무 신기해요. 코드를, 와. 그러면 호동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라이팅 토크로 넘어가서 이번 재웅님의 이번 코딩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목은 이제 덕심폭발 심리학 주저리 연애편인데요. 다양한 심리학을 통해서 연애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코딩과 관련되지 않지만 저는 이거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웅님 발표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들립니다. 화사한 거 아니에요? PPT 엄청 화사해요. 연애편 완전 기대 중입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안 보여요. 그냥 PPT 슬라이드 보여요. 괜찮아요. 님이 그 유튜브 송출이랑 발표를 같이 해주시는 거라서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안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방송이 그 메인 페이지밖에 안 보여요. 이제 목차 보입니다. 네, 이렇게는 넘어갈 수 있어서 왼쪽 저 슬라이드를 아예 싹 줄여버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할까요? 위에 저거 도구 없애고 이거 위로 올리는 게 있는데 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제가 마이크를 꺼놔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렸는데 뭐요? 예, 일단 좀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그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바라 느낌으로 해서 제 목차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를 다 해놨는데 환장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하는 뭐 뭐 어떤 머릿말 관점에서 이제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갈라져 있어서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주시라고 일단 가볍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이게 원래 이게 슬라이드로 나오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인간이라고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가장 내밀한 성적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 라이브가 됐네? 이거 거꾸로 됐네요. 네. 사람이 흔히 말하는 연인이 되는 과정을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게 비교한다면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공작새가 그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그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인생에서 사랑이 필수이냐. 근데 저는 뭐 완전 필수라고는 아니지만 뭐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은 제가 강의 때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어, 제일 약간 인상이 깊었던 건 이번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 자기는 사랑이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필요가 없냐 이러니까 뭐 어차피 뭐 생식 과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연인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 인생의 필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되게 독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거를 한번 유심히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제 다음의 내용을 한번 더 들어주세요. 사실 이거는 뭐 강연했던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을 한 적 있어요. 독서 모임에서 이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적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8명 정도 있었고 이제 한 명 한 명이 이 책의 어떤 나눠서 파트를 읽고 자기가 이제 그쪽에 관심 있는 다른 책이라던가 뭐 영화,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이제 추천해서 이제 같이 보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EBS 다큐멘터리를 보여줬고요. 되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되게 지금 말씀드린 발표 내용과 굉장히 연구 주제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끝나면 이제 다음 주차에 막 이상형이나 뭐 자기 사랑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일곱 번째였나? 그때 저랑 이제 좀 잘 친하게 지내는 3살 누나 형 이렇게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았고 제가 거의 막내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다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때 당시로 몇 개월 전에 자기가 이제 한눈에 반한 사람이 있다. 원래 군인이고 되게 뭐 사회에 관심도 많고 막 되게 뭐 도덕적이고 와 이렇더라. 생각도 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형이 그럼 뭐 때문에 반했냐 이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가방에 세월호 리본을 이렇게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한 거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막 해서 성격이 다, 자기는 성격을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서 좋아했다. 이러니까, 그 형이 저한테 누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재욱이가 완전 저거랑 똑같은 그거 갖고 있는데, 왜 쟤는 좋아하지 않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근데, 넌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영국에게 1차임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는 굉장히 많았고, 막 제가 인문대도 다니고 독서 토론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여자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살면서 고백을 받아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대 중반인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 친하던 친구들이랑은 되게 내밀한 얘기도 하고, 뭐 가정사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이성적인 뭔가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저도 그렇게 느낀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혹시 모르지만 실망하실 분들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이게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를 제가 발표를 드리는 거지만 항상 그렇진 않다. 예외는 존재하고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요. 예, 생명 유기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 어느 정도 재밌게, 예, 실망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주였고,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과정, 그리고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부분은 이제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화 심리학이라는 걸 이제 일단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그 찰스 다윈이라는 그 굉장히 위대한 진화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진화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생존 선택과 선후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종이 유지되고 계속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생존 선택은 뭐 우리가 뭐 뱀이나 바퀴벌레를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도 무서워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 생존과 관련된 어떤 발달된 심리 기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생존 선택이라 하고, 성선택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번식과 관련된 진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이 성선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선택이라는 큰 개념 하에서 배우자 선택 전략이라는 어떤 이론이 나왔어요. 트레버스랑 굉장히 뛰어난 그 진학자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적 전략, 단기적 전략 이건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연애에서 결혼하고 뭐 얼마 이상 기간 동안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전략을 장기적 전략을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 전략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흔히 말하는 저 원나잇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언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뭐 단기적 전략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잘생기면 좋아하고 예쁘면 좋아해요. 예. 그 선택 기준이라는 건 거의 개별성이 있긴 하지만 딱 그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거 말고 이제 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여성의 선호에 대해서 이성을 선택한 선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크게는 6가지가 있고요. 이게 뭐 말 이렇게 쭉 써져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그 생산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거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 이 투자 의향 있는 배우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적 보호할 수 있는 건 흔히 말하는 신체가 몸이 좋고 이런 사람들, 예,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야구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 좋아하고 애들 뭐 강아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성격이 비슷하고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 아프면
뭐 좀 그 선택할 때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신체가 좀 건강하면서 몸이 어느 정도 좋고 그다음에 아이가 아이나 이런 걸 잘 돌볼 수 있으면서 굉장히 성격이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남자 같은 경우 조금 더 단순한데 어 여기서는 이제 신체에 대한 부분만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우선순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어리고 그러니까 생식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나 피부 뭐 여성성 이런 거는 여성인데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포커스를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좀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그래서 부성화식성 이건 조금 내가 설명드리면 이제 그 여성은 여러 명을 그러니까 한 달 임신이라는 걸 진행하면 이제 10개월 정도는 다른 그거랑 생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약간 우선순위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흔히 말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굉장히 성적인 바람에 집착하는 성향이 남자한테는 좀 있다고 이제 연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화 심리학뿐만 아니라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는 되게 생물적인 부분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꼭 이제 그런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흔히 말하면 완벽한 사람들만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연애가 되느냐 그거 봤을 때 나랑 유사한 생김새가 좀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한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호감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 흔히 말하는 그 고백으로 혼내주면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되게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예, 그거 자체가 나한테 투자 행동을 한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보험 좀 말이 안 좋긴 하지만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호성에 대해서도 있고 그 장거리 커플이 연인이 잘 좀 더 연인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런 친숙성이나 근접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게 인간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뭔가 재밌어 하는 거를 만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더 보니까 이게 그거 다른 막 세세한 재미를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재밌어지는 거죠. 인간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심리적으로는 좀 있다. 이제 쭉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나오세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사람 한 명을 어떤 그 관계를 되게 깊게 맺는 관계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심리적인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에너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일단 많은 곳으로 가라. 사람 많은 곳을 어딜 가냐? 내가 가장 좋아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데를 가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그 할 때는 독서 모임을 나간 이유가 좀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나간 것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방구석을 탈출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어느 정도 외모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동물이라서. 그래서 뭐 운동도 좀 하시고, 예, 뭐 옷도 좀 입으세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유감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예,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않으면 돼요. 가장 큰 거는. 예, 그렇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만 좋아해도 막 쉽게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좋아한다는 건 나한테 투자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막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면은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해야겠다. 이제 도저히 이제 막 끌리는 사람이 막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일단 자기부터 챙기세요. 네, 그게 일단 좀 더 나은 사람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되게 축약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질문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이제 제 Q&A 시간 따로 마련했으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다 코즈미디스라는 되게 유명한 진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뇌는 발전하지 않았고 이전에 있던 석기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랑 현대 인류랑 동일해요. 예, 유전자 구조도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 다른 사람 선택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 내용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이 만개라는 부분을 가져고 왔어요. 일단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일부의 연구자들은 호르몬의 중독 상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안 먹는데 배부르고 안 자는데 안 피곤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일단 그 몇 개월,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이 상태가 유지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유지가 되면 이 상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극단적인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 수치가 점점 내려오면 오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일반 흔히 말하는 솔로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이 옥시토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우정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어느 정도 수치가 좀 높은 상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유해지고 사람들이 좀 더 포용적이 되는 그런 형상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파민도 나오는데 도파민 때문에 이제 서로에게 집중을 엄청 하는 거죠. 그리고 둘만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작은 일에도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 예, 이제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호르몬이 수치가 이별하게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독 상태에 있는 거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일단 약간 첨언으로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이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을 이제 정열, 이성, 그리고 친밀감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뭐 이 세 가지의 어떤 조합을 따라서 뭐 여기 보여드린 뭐 사양 유형에서 뭐 그냥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매니악하게 막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좋아하는데 뭐 큰 의미 없는 사랑인 건지 그런 걸 의미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사랑을 분석했다.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연인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관계는 되게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랑 있는 관계가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의 그 성적인 어떤 긴장감이 있는 상태이면서 찡찡거려도 되는 아이랑 부모 관계로서도 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막 투닥투닥거리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성적인 긴장감이 있는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되게 밀접한 인간관계라고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큰 기대하는 거는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공감에 대해서 아마 사람이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반 사회에서 흔히 말 찡찡거리면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인과 있을 때는 아, 나 오늘 힘들었어. 아, 나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래도 아, 그랬구나. 아, 힘들었구나.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위로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 상태도 좋고요.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삶을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네. 그냥 만약에 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깊은 관계를 좀 더 유지 잘 하고 싶으시면 이 영혼의 대화라는 걸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스위스의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혼 30년 이상 뭐 사실로는 그 사람들 연구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있어서 다른 그렇지 못한 이제 커플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어 30분 정도 이 사회적 상황 모든 걸 다 제외한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과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이었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막 이런 게 있었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내 개인적인 얘기들 그런 뭐 개인사 아니 뭐 가정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어느 정도 그 연인이나 이런 게 좀 그런 게 있으시면 이걸 좀 유지를 좀 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적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가장 인간의 근본이고 그 사람한테는 가장 옳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두 분이 연인이시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런 감정 상태를 인지해 주는 거 그리고 감정에 깊이 공감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 관련된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리 프롬의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지배한다는 건 사람들 다 컨트롤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해야 내가 편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다른 인격체인 타인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어떤 동물과 다를 수 있는 가장 큰 점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컨트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이별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호르몬의 좀 정상적보다 좀 더 높은 수치에 있는 호르몬의 상태에 있다가 호르몬이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가 쭉 유지되다 갑자기 내려가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별하게 되면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분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존 볼비라는 원래 애착 이론에 되게 유명하신 이 애착 이론을 제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애도의 4단계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반 단계에서는 쇼크를 받아요. 이게? 어? 약간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별한 적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별한 대상에 대해서 극단적인 분노를 드는 거예요. 저 나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 이게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리워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되게 그 이중적인데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 단계가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헤어졌구나 라는 인지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인지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냐면 나 헤어졌으니까 저 사람한테 연락하기도 힘들고 연락해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아 인생은 의미 없다 허무하다 뭐 내가 왜 얘한테 그렇게 돈과 시간 쏟아 부었나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절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약간 수면의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식욕저하도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갑자기 막 밥을 엄청나게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약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슬픈데도 뭔가 그래도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회복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예. 이게 이걸 연구했던 거는 사실 연인을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니고 그 부부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랬던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했던 결과고요. 어, 다른 이제 그런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좀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차이는 좀 존재하고, 예, 좀 반응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별하고 있는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예, 뭐, 할 말이 없지만 힘내십시오. 방법이 없네요.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진짜 한 발자국씩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 가장 좋아하는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이라는 이 감정 자체는 내가 어떤 개별적인 그 시기에 내만의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뭔가 힘든 게 있으면 얘기도 해보시고,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일부러 좀 뺐는데, 만약에 뭐 연인이 궁금하다가 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으시면 이 빅5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MBTI 된 사람들 많이 아실 텐데 사실 MBTI보다는 굉장히 한 50년, 60년 정도 된 심리 검사고 굉장히 신뢰도나 타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들이댔을 때 다 그냥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빅5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거 카카오톡에 있고 카카오의 가치가치인가에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자존감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로젠버그라는 사람 자존감에 대해서 검사한 게 있어요. 이것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삼각형, 예, 이것도 아까 발표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예, 이것도 예, 검사를 해보시면 더 나와요. 예,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뭐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요 세 개만 가볍게 한번 재미 들려보시라고 예, 일단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예, 발표 내용은 여기가 다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예, 뭐 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휴, 쉽지 않네요. 발표 감사합니다. 네, 아, 어려운데. 저도 전공이 심리학과잖아요. 아, 예, 그쵸. 근데 예. 사회랑 조직 심리 쪽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거의 안 들어서 이런 얘기 수업에 나오면은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아, 제가 또 그래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네요, 제가. 아주 전공자도 아유, 아닌데. 저는 엄청 딱딱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재웅님께서 보시는 이런 심리학은 아 사람의 마음 이러는데 저는 이제 어느 놈이 일을 잘 앓고 약간 이런 심리란 아, 말이에요. 아, 좀 저도 그 조직 상반되시네요. 심리학 네. 좋아해요. 저 그 애덤 그랜트 좋아하기 때문에. 음, 예.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좋아해가지고 사회심리학 듣고 네 맞아요. 어느 놈이 일을 잘 앓고 이게 제 심리학입니다. 아, 그렇죠.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 재웅님 가끔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라이팅 토크 재밌는 거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전, 그 반응 봤어요? 네? 저 뭐 못 그래서 뭐 봤습니다. 해야 되냐 했을 때 네. 방구석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제이두큐브 멤버분들이 거기서 막혔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방구석 나오는 것부터 막혔어요. 아, 그러세요? 아, 이거. 아,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어, 일단은, 뭐, 어, 저도, 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일단은 제가 독서 모임을, 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답이 아, 없다. 네. 아,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모임하면서, 그 MBTI나 이런 모임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MBTI에서 막 흔히 말하는 T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그런 토론 뭐 이런 모임을 좀 그나마 가면 재밌어 하니까 이렇게
자기 내킬 때 한 번씩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F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랜덤하게 사람이 이렇게 오는 그런 모임에 가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저는 안 키운 지 한 10년 됐습니다. 네. 안 키운 지 10년 됐고요. 네.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뭐 내가 내향인이라서 잘 못 나간다.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 그러면 뭐 일단 뭐 자기 좀 좋아하는 그런 온라인 모임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데 가가지고 어 의외로 내향성인 분들이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가 내킬 때가 있어요. 약간 에너지가 좀 떨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글을 많이 남기시면 인기 인기 멤버가 돼요. 인기 멤버가 되면서 이게 몇 개월 정도 이제 막 채팅으로 해도 거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 그럼 자기 내킬 때 한번 나가는 거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아, 좋은 정답입니다. J2KB가 있네요. J2KB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아, 예. 근데 이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채팅으로 저희 카페에서 봤을 때 채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팅하는 것도 괜찮다. 예, 일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J2KB 멤버 이제 개발자 특징이 약간 방구석이잖아요. 어, 탈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 탈출 많이 해서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네. 예, 일단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코딩 관련하진 않았지만 너무 재밌고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22시 54분이니까 이만 라이팅 토큰을 마치는 걸로 하고 3시에 서브젝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참여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